안녕하십니까. 2024년 11월 18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15일이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허위사실 유포 1심 선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렇게 나온 이후 민주당의 움직임. 제가 이제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이틀이 지났고요. 오늘이 사흘째인데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제 16일 장외집회에서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이다 뭐 이렇게 이 정도면 욕설이죠. 그 다음에 어제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 김윤덕 사무총장이 갑자기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거 다 이재명 체제의 사람들입니다. 재판부가 제대로 이해를 못한 채 판결이 이루어진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모두 상식을 가지고 있다. 판결문과 우리 설명 중 어느 것이 더 경쟁력이 있는지를 따져봐 달라 그러면서 자기네들 문건을 하나 내놨습니다. 물론 판결을 부정하는 얘기죠. 판결문은 저희가 다 봤지만 내용이 굉장히 팩트체크가 잘 돼 있다. 물론 약간의 법률적 설명 때문에 이제 이해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자, 그리고 어제 오후에 민주당의 왜 검찰 독재 대책위원회라는 곳이 있죠. 이렇게 성명서를 냈습니다. 재판부가 검찰에서 만든 거짓과 궤변을 전제로 잘못된 판결을 했다. 정권의 위기 상황을 오직 이재명이라는 정적 제거와 제1야당 탄압을 통해 모면하려는 치졸한 공작에 야합한 정치 판결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또 성명서를 냈습니다. 정권에 동조하여 없는 죄를 만드는 법원은 법원이 아니다. 그리고서 이제 이번 주말이죠. 23일 장외 집회를 또 한다고 합니다.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이재명 대표라면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사실 돌파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왜? 범죄 혐의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정치 탄압이든 뭐든 여하튼 그 범죄는 있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죠. 뭐 탈탈 털었든 어떻게 되든 범죄가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범죄가 있으면 그에 따라서 법을 적용해서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 그런 시스템이죠. 없는 걸 만들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16일 장외 집회를 했고요. 17일 여론전을 했고, 오늘 뭐 최고위원회의에서 또 보나마나 최고위원들 다 한 사람씩 나서서 사법부 공격하고, 그게 결국 이재명 대표 결사옹위 뭐 이런 항전 의지를 다지고 뭐 이런 다 여론전의 일환이죠. 그리고 주말에 장외 집회 또 하고, 그 중간에도 내일부터라도 계속 뭐 개인 성명, 유튜브, 뭐 방송 출연 이어질 겁니다. 이런 것들은요, 전체적으로 15일 선거법 선고를 앞두고서도 민주당이 똑같이 했던 일입니다. 심지어는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같은 경우는 자, 비행기 싹 대주고 버스비 대줄 테니까 많이 모여라. 엊그제 16일 장외 집회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별로 그렇게 많이 모인 것 같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15일 선거를 앞두고서도 똑같이 총력 동원령을 내렸는데 결과가 민주당의 입장에서 안 좋았단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 대항할 수단이 뭐가 있냐? 이제 이거 전부 다 여론전인데 법률적 대응? 법률적 대응은 뭐 이재명 대표 본인이 변호사니까요. 해왔는데 처참하게 실패했다. 본인 재판뿐만 아니고 부인 김혜경 씨 재판도 국민 눈높이를 못 맞추고 상식에 어긋나는 주장을 하니까 판사도 도저히 인정할 수 없었던 거죠. 자, 그러려면 이제 앞으로 달라져야 되는데, 그럼 달라지려면 뭐 뾰족한 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뾰족한 수를 저희가 이제 법조인들, 정치인들, 정치야 뭐 제가 이제
많이 아는 편이니까. 법보다는 많이 아는 편이니까. 법조인들, 정치인들 이렇게 취재를 해서 보면 결국 법률적 대응은 뭐 그거야 이제 뭐 그야말로 변호사들 본인이 변호사고 그러니까 변호사들 근데 당에서는 뭐 당 차원의 변론 지원 뭐 이런 걸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달라질 건 없습니다. 왜? 이미 대장동 변호사 등 뭐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공천받아서 국회의원이 됐죠. 지금 뭐 김동화 의원 뭐 무슨 박균택 의원 양부남 의원 뭐 다 이재명 방탄 이재명 변호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국회의원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국회의원이 돼서 그 사람들이 법사위에 가고 뭐 어디 가서 다 이재명을 지금 철벽 방어하고 있는데도 방어가 안 된다. 뾰족한 대책이 없다. 아마 그래서 여론전을 택한 걸로 보인다. 그래서 제가 그게 오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죠. 인정할 부분을 너무나 명백한 부분은 좀 인정해야 형량이 낮아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재명 대표는 이걸 다 조작, 창작, 소설 이렇게 몰고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원 판결이 나오니까 또 이제 뭐 미친 판결 이거는 대응이 아니죠. 이건 그냥 여론전입니다. 근데 여론전은 이런 식으로 여론전을 벌여서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저희가 이 중도적인 관점에서 보면 별로 그렇게 성공할 것 같지 않거든요. 저는 그 척도가 장외 집회의 규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들 주장 첫 번째 11월 2일에 30만 명, 그 다음에 9일에 20만 명, 그 다음에 16일에 30만 명, 경찰 첫 번째 2만, 9일에 15,000, 16일에 25,000, 뭐 2만 명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25,000. 변화가 없습니다. 원래는 15일에 이재명 대표가 예상보다 훨씬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받았으면 울분에 찬 민주당 지지자들이 16일 바로 다음 날이죠.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웠어야 됐습니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 보도와 판결을 보고서 또는 그 전까지의 재판 진행 과정을 보고서 뭐 이 정도면 뭐 이름 수긍할 수 있다. 그렇게 흥분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민주당 지지층이면서 다수가 지금 이 판결에 동의하고 있는 것 아니냐. 크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이런 걸 보면 결국 이재명 대표의 여론전도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지지층을 결집하는 것. 그거에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지층을 넓히고 지지층을 민주당 전체로 넓히는 이 일에는 실패하고 있다. 결국 이 효과라는 거는 지금 뭐 아마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묘수, 이른바 묘수라고 하는 걸 이재명 대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공급할 겁니다. 원래 정치인들은 그렇거든요. 정치인 하나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 팬덤들이 문자로도 또는 뭐 그 어떤 편지로도 또는 뭐 이런저런 사람을 통해서도 수시로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뭐 댓글로도 가능하고요. 제기를 합니다. 자, 그러나 묘수가 없다. 지금 현재 정도 하는 것 외에 특별한 묘수가 없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뭐 사법부 판결을 뭐 미친 판결이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서 과연 중도층이 관심을 가질까? 중도층은 더 멀어진다는 거죠. 핵심 지지층 빼놓고서 이 지지의 범위는 점점 축소돼 간다. 그러면 더욱더 또 이재명 체제 속에 있는 사람들, 그게 지금 뭐 이재명 대표, 뭐 박찬대 원내대표, 최고위원들 뭐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사무총장 이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더욱더 목소리 톤이 올라갑니다. 강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또 더욱더 이게 악순환입니다. 악순환. 더욱더 고립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미래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습니다. 당장 무슨 뭐 대표직을 내려놓는다든가 아니면 뭐 지지율이 뭐 곤두박질 친다든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이제 이번 주 금요일 22일 되면 이재명 대표의 이제 정당 지지도 갤럽 조사가 또 나오죠. 아마 지난 금요일보다는 상당히 떨어질 겁니다. 그건 정당 지지도고 이재명 대표 개인의 장래 정치 지도자 그것도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뭐 지지층 아주 강성 지지층은 결집하겠지만 그 강성 지지층이 지금 대략 뭐 한 20%대 중반 뭐 이 정도인데 떨어지죠.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이 20%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별 뚜렷한 대책 없이 여론전으로 나가고 결국 사법부 불신을 조장하는 쪽으로 대응을 해나가면 강성 지지층 외에 그나마 지지층의 외곽에 있던 세력마저 떨어져 나간다. 점점 축소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대항할 수 있는 수단이 뭐가 있을까? 마땅하지 않다. 과거 뭐 물론 그건 뭐 수사 중입니다만은 재판 거래 의혹 그런 유혹도 느끼고 아마 시도도 했을 겁니다. 적어도 선거법 재판의 경우에는 여의치 않았죠. 위증교사 25일 김동연 재판장 거기도 이제 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아닙니까? 3명의 판사들이 있습니다. 자, 뭐 주심판사, 재판장 주심판사의 의견이 일반적으로 다 통용되는 건 아니죠. 재판장하고 3명이 합의를 합니다. 뭐 그럴 경우에 재판장이 이제 워낙 고참이고 이 배석 판사들이 신참이다 보니까 재판장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겠죠. 그러나 꼭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런 걸 보면 3명의 합의로 만들어낼 위증교사 선고 이거 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선거법보다는 세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또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있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육성 위증을 해달라는 육성 물론 그 안에는 기억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이런 표현이 4번 나옵니다. 그러나 그거는 그냥 의례적인 위증을 그런 식으로 시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게 공개됐을 경우에 대비해서 그리고 결정적인 거는 내가 변론 요지서를 보내줄게요. 그래서 변론 요지서를 보내주거든요. 그대로 한 거. 요렇게 위증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 본인이 인정을 했습니다. 뭐 더 이상 뭐가 위증교사에 뭐가 필요한 거죠? 위증을 한 사람이 인정을 했는데 육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강한 그 죄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2개의 비선거권 박탈령이 나오는 거죠. 뾰족한 대책이 없다. 여론전 외에. 근데 여론전은 본인의 지지 범위를 점점 더 축소하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